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외계인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 번 올려왔지만 이 화제에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 동료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지구 밖에 기원을 둔 생명체는 화석이라는 형태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론 연구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동참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입식. 먼저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의 나이는 대략 45억 년에서 46억 년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 모델의 기준으로는 지구와 기타 행성은 태양과 거의 동갑이고 같은 분자구름으로부터 서로 거의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처음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은 온도도 대기도, 지각의 화학 조성조차 현재 지구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당시 지구의 현재와 같은 생물은 존재할 수 없었지만 대신 그 조상에 해당하는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이 존재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이 탄생한 시기는 점점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윈 시대에는 대략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 폭발 때 생명이 탄생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적어도 42억 년 전 것으로 보이는 샘플의 존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지구가 행성 테이아와의 충돌과 같은 어린 시절의 대변동을 극복하고 다소 안정된 직후에는 이미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과정인 자연 발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은 지구에서 태어난 토착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 이른바 판스페르미아에 의한 가능성도 모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생물과 다소 유사한 모습의 생명이 탄생하려면 몇 가지 요인이 조합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기와 액체의 물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행성이 헤비터블 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히 따뜻한 항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행성이나 운석 폭격과 같은 우주의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죠. 지구의 경우 달이나 목성이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6,5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에 발생한 조류 이외의 공룡이 멸종한 사례는 훨씬 더 빈번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항성 역할. 앞의 섹션에서 언급한 세 번째 문제, 즉 운석에 대한 방어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 궤도상에 거대 행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행성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연령도 다양합니다. 이 행성들은 110억 년에서 120억 년 전 초기 우주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같은 것, 즉 적합한 항성 문제입니다. 항성이나 행성은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형성됩니다.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천체가 나타나려면 이 원반 안에, 나아가 항성 안에 충분한 양의 중원소가 있어야 합니다. 천체 물리학에서는 헬륨보다 무거운 것은 모두 금속이라고 불리며 항성에 포함된 그 원소의 비율은 금속량이라고 불립니다. 자, 항성의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이 존재하는지 추측하기 위해서는 그 항성 자체가 충분한 금속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항성의 나이에 따라 정말 흥미로운 차이가 생겨납니다. 초기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별은 금속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무거운 원소의 합성은 말하자면 항성의 생명활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합성된 원소로부터 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항성이 재료를 우주로 넘겨야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초신성 폭발에 의한 것과 늙은 별이 조금씩 녹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항성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연결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주 공간에 중금속을 뿌리려면 하나의 항성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런 항성이 많이 필요하죠. 심지어 그 재활용된 물질에서 태어난 항성조차도 여전히 금속량은 부족합니다. 아마도 조상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할 겁니다. 그것 또한 불타버리고 머지않아 그 아이들도 불타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역시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충분한 금속량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나이가 60억에서 70억 년 또는 그 이하인 항성입니다. 비록 개별적인 예에서는 그보다 옛날에 태어난 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80억에서 90억 년 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단한 지표면과 적절한 거리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요. 아마 현재 화성이나 금성에 생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문제는 생명의 요람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생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자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구의 생명은 지구의 생명 유지 조건이 갖춰진 직후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후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구상에서조차 생명은 여러 번 소멸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이 수십억 년 만에 고도의 기관을 가진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진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통계로 눈을 돌려볼까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조건이 좋은 행성의 대기 중에서도 생명의 징후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생명이 이미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존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생명이 탄생한 행성 1000개당 1개의 확률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이 탄생하는 행성이 1000개 중 하나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행성에 발달한 생물권이 태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조건이 적합한 행성이 모두 1000만 개라면 그중 제대로 된 생물권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10개 뿐인 것이죠. 다만 조건이 좋은 행성이 10억 개 있으면 생물권을 찾을 수 있는 행성은 1000개가 되어 충분한 수가 됩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필요한 것이고 적합한 항성 또한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금속을 많이 포함한 항성이 대량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50억 년에서 60억 년 전의 일로 지금도 여전히 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만약 외계 생명체가 발견됐다면 그것은 우리의 또래이거나 연하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억 년은 연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지적 생명체와 조우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그 행성의 생물권이 우리 또래라고 해도 외계인이 진화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더 짧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수천 년은 지질학이나 천문학에 있어서는 하찮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핸디캡은 큽니다. 안티키티라 기계와 컴퓨터를 분리하는 시간차는 딱 이 정도입니다. 즉, 외계인은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 구석기 시대를 보내고 있을 확률도 거의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이러한 데이터를 감안하면 인류가 은하계에서 최초의 지적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많은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명한 페르미의 패러독스, 즉 근년 내내 외계인을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은하계에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SNS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우주를 향한 관심이 널리 퍼진다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발견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